지금은 파킨스라고 해가지고 학생 센터가 있거든요. 약간 시립대학교로 치면 학관 같은 곳인데 거기서 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킨스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음식점도 있고 매점도 있어요. 여기 건물에 지하에는 이런 식으로 동아리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아리실들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락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탁구장도 있고 학생 카드만 있으면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공부할 수 있는 라운지인데 약간 아늑한 느낌이 나서 좋아하는 라운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PC방이에요. 안에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시험이 하나 끝나가지고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한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우와, 신기해. 여기 있네. 야, 열라면 개 맛있잖아. 열라면 맵냐? 응. 얘 별로 안 비싼데? 열라면 하나 사야 되겠다. 나는 근데 이거 끓일 용기가 없어. 여기 컵라면 먹어? 한인마트. 신기하죠, 여러분? 짜파게티 살까 그냥? 아니 나 열라면 짜파게티. 이거 뭐야? 신기한 불닭도 있어. 해줘야 된다고. 와, 순두부찌개, 순아 튀긴가? 김치찌개. 오, 새우볶음 맛있겠다. 비빔밥. 새우볶음. 맛있겠다. 저는 지금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려는 카페는 유대열이라는 카페인데 이 학교에서 직접 소들을 키워요. 젖소를 키워서 그 젖소들한테서 얻은 우유로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입니다. 지금 사실 비가 오는 중인데 미국인 친구들은 웬만하면 우산을 안 써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 민트 초콜릿 칩을 시켰는데 흰색이 나왔네요. 다들 민트 초코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이제 과제를 할 건데 하기 전에 몇 개 뭐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캔버스 사이트라고 약간 에브리타임 같은 건데 이걸로 제가 듣고 있는 수업들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날마다 수업에 쓰이는 PPT 같은 게 올라와 있고 만약에 비대면 시험이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퀴즈라는 또 섹션이 있거든요. 그 섹션에 들어가서 퀴즈를 봐야 됩니다. 여기 과제도 메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제를 내야 돼요. 이 사이트를 무조건으로 써야 되고 이거는 핸드폰 앱으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다 모으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다 취합이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한 사이트인 것 같고, 이거는 UD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 미국 대학교에 다 적용이 되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캘린더도 자동으로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험 점수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알림도 다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거의 없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인데도 수업들을 다 녹화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미디어 갤러리에 들어가면 그날 수업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2개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하고 금요일에 있을 시험 공부를 조금 하다가 귀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동아리 미팅이 있는 날이에요. 교환학생도 동아리에 들 수 있는데 저는 양공부에 들었습니다. 지금 6시까지 센터 앞으로 가야 돼서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Not the right way. It was taking me back to a different archery range. Well done, both of you. Thank you.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환학생 지원 과정에서 준비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학점은 몇 점이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제 학점은 3.8 정도? 3.7 정도였습니다. 경쟁률도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경쟁률이 공식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어서 저도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인지라 경쟁률도 많이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들어온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어학 성적 커트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 대학마다 요구하는 어학 성적 점수가 있는데 그것만 맞으면 성적이 너무 낮지 않다는 가정 하에 다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뭘 준비했냐면 토플이랑 토익을 준비를 했는데요. 토플은 79점이고 토익은 한 890점? 900점 가까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토플은 강남 해커스 학원 2달 반을 다녔고요. 토익 학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토플은 한 2달에서 3달 정도 준비를 하시면 다들 보실 것 같고,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토플은 아무래도 템플릿 싸움이에요. 토플에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이 있는데 라이팅이랑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들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템플릿이 있거든요.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면 기본 점수는 다들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토익이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셉이라는 제도를 신청할 때 토익 점수가 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토익을 봤던 거였고, 토익으로도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 학교들도 써야겠다 싶어서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외적으로 영어 회화 실력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정말 말을 못합니다. 영어 회화를 전혀 못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고 완전 쉬운 단어마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영어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꼭 교환학생에 파견되기 전에 회화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업은 어찌저찌 잘 따라가고 있지만 회화가 안 되면 진짜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렵고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답답하거든요. 여기서 하고 있는 공부법은 미드 같은 걸 보거나 인스타그램에 영어 회화 표현을 올려주는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팔로우를 해놓고 한 몇 문장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요. 내가 오늘 이 문장을 꼭 친구들한테 써봐야겠다. 오늘 이 문장 한 번은 꼭 쓴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다가 나중에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룸메한테 그 표현을 써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을 곰곰이 잘 듣다 보면 되게 똑같은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런 것들을 계속 귀에 익혀놨다가 그걸 제가 써먹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 식당 같은 데 가서 식당에서 밥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 받을 때 그냥 뭐 치킨 플리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can I get 뭐 치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줄을 서서 이렇게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다 can I get, can I get, can I get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제가 써먹는 겁니다. 학교 선택 기준, 이거는 자신이 우선순위를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영어를 쓰고 싶다 라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교환학생 갈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국을 가야겠다. 영국은 영어도 쓰고 유럽이니까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영국의 학교 공고가 올라온 게 한 2개인가 3개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IELTS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고를 쭈르륵 보시면 IELTS보다는 토플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아서 내가 토플로 쓸 수 있는 대학이 더 많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선택을 했고요. 미국 내 지역에서는 사실 저는 딱 동부 아니면 서부 이런 식으로만 정하고 썼습니다. 미국 주를 봤을 때 저는 뉴욕을 꼭 가고 싶었어요. 저희가 죽기 전에 가고 싶은 도시가 바로 뉴욕이었거든요. 근데 뉴욕은 이제 동부에 있으니까 그럼 나는 동부에 있는 대학교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지망부터 몇 지망까지는 딱 동부로만 쓰고 나는 LA도 너무 좋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LA에서 어느 정도 어디 있고 서부에 있는 대학들을 또 써서 5개 정도 그런 식으로 10지망을 다 미국으로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가장 위에 쓴 델라웨어 대학교가 됐고 여기는 이제 동부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 총 금액을 말하자면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한 1200에서 300 정도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가 2천만 원까지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다들 한 13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거를 생각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파견 오기 전에 쓴 비용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나는 여기 와가지고 또 모두 사 먹고 놀러 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토플 학원 이제 2달 다녔으니까 교재비랑 포함해서 한 50만 원 정도, 토플 시험 비용이 한 24만 원 정도 돼요. 토익도 한 5만 원 정도? 니까 한 30만 원 정도 냈죠. 비자 비용도 한 얼마씩 몇십만 원씩 들기 때문에 여권 발급하고 뭐하고 해서 거진 한 200 정도를 준비 비용으로 썼고 이 학교에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밀플랜 비용이랑 기숙사비, 그 다음에 튜이션 피를 제외한 학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 이용비, 학교 입학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개가 거의 한 1100, 200 정도 들었어요.
제가 여기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한 1,000만 원을 넘게 쓴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한 달에 한 4, 50씩 쓰니까,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더 쓰고, 그러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외식을 안 하고 기숙사밥만 먹고 하면 여행도 안 가고 한다고 치면 한 1,3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지원을 할 때 스터디 플랜을 내요. 그러니까 학업 계획서를 내는데 막연히 학업 계획서를 영어로 쓰려고 하니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포맷을 정했어요. 1번 모티베이션, 2번 스터디 플랜 이런 식으로 썼고, 모티베이션은 내가 진짜 여기를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썼어요. 스터디 플랜을 작성하기 전에 대학교를 한 곳 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썼다면 1지망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왜 델라웨어 대학교에 가고 싶을까? 라는 제목으로 내 모티베이션을 쓰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나온 학교다. 나는 그래서 더 흥미가 갔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되고, 지원 동기는 이제 면접에서도 물어보니까 스터디 플래너에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두 번째 포맷 스터디 플랜은 또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랭귀지라고 해서 나는 이제 영어가 왜 배우고 싶은지,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난 여기서 친구를 사귈 거고, 어떤 수업을 들을 거고, 이렇게 해서 내 영어 실력을 향상을 시킬 거다. 이런 식에 대해서 썼고, 두 번째는 과목을 정했어요.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과목이 열리는지 보여요. 거기서 몇 가지 그냥 진짜 그 수업을 듣든 말든 사실 면접관님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 내 전공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쓸말이 있는 과목들을 고릅니다. 저는 거기서 좀 더 세부적인 철학 과목을 골랐고, 미디어 과목을 골랐고, 여성학 과목을 골랐어요. 나는 이 철학 수업이 우리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더 배워보고 싶다 라고 썼고, 여성학이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열리지 않는 수업이어서 내가 여기서 들어서 가고 싶다 라는 식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fter Exchange Student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갔다 와서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갔다 온다면 영어가 많이 실력이 향상이 되어 있을 거니까 난 여기 돌아와가지고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환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로 온 거면 이 학교 학생이 한국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면 내가 대표로 가가지고 챙겨주고 그 친구랑 잘 지내보겠다. 아니면 우리 학교에 하고 있는 서울메이트 같은 경우 그런 거에서 내가 이제 지원을 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그런 식으로 After Exchange Student까지 저는 썼습니다. 면접도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는 게 이 스터디 플랜에 기반된 내용을 물어봐요. 왜 지원을 하게 되었느냐? 가서 뭘 배우고 싶냐? 저는 딱 이 두 가지 질문만 받았고, 저도 면접을 보기 전에 에브리타임에 엄청 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다들 추가 질문 받기 싫으면 열심히 한 질문에 길게 답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길게 준비를 해갔지만 물론 떨려가지고 길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치만 추가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면접관분도 한국인이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자신의 의지만 보여주면 그냥 그 면접이 부가적인 요인이 될 뿐이지 제가 생각하기엔 어학 성적이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반 교환학생이랑 아이셉 제도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일반 교환학생으로 온 케이스여가지고 정확하게 아이셉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점은 국제교육원에 문의해 보시는 게 빠를 것 같고 아니면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아이셉으로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의 큰 차이가 뭐냐면 아이셉도 똑같은 교환학생이 있는데 기숙사비랑 밀플랜비가 보장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랑 밀플랜비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이셉으로 다녀오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저도 1지망에 아이셉을 썼었고요. 근데 저는 물론 떨어졌습니다. 아이셉은 아무래도 되게 좋은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청을 해서 이거는 성적도 많이 보고 스터디 플랜도 더 꼼꼼히 써야 되고 아무래도 어학 성적도 보시겠죠? 일단 이거는 10지망 학교를 쓰는 것 중에 1지망에 쓰는 아이셉을 쓰면 이 아이셉이 신청이 되는 거고
나중에 아이셉에 당발이 되면 그때 학교를 고르는 시스템이에요. 아이셉은 다들 그냥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0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을 하시고 학점 관리 열심히 하시고 자소서 열심히 쓰시고 꼭 아이셉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장학금은 크게 교내 장학이랑 교회 장학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소득분위가 안 돼가지고 혜택을 받지는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내 장학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육원에서 교환학생 당발된 사람들을 쭈루룩 보고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몇백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고 교회 장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미래에셋 장학금일 것 같아요. 미래에셋 장학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좋은 장학금인데 아쉽게도 둘 다 해당 사항이 안 됐어요. 근데 혹시나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까먹지 마시고. 비행기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찍 살수록 비행기가 저렴하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인지 비행기가 계속 결항이 됐어요. 출국 전날에도 비행기가 바뀐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출국날이 가까워질수록 비행기가 싸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예매했던 비행기보다 맨 마지막에 예매한 비행기가 거의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언제가 딱 저렴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일찍 살수록 싸다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 가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19학번이거든요. 저는 전혀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3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고 1년을 휴학까지 한 입장으로서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딱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다 교환학생 오셔서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생활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것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앞서 말했듯이 국제교육원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